통합종단 출범을 이끌고 조계종의 기틀을 다진 경산대종사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종비생과 군승제도 확립, 동국 역경원 개원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스님을 조명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가 조계종엔 결자 해지를, 선악원은 조계종 승적 포기 종용 금지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선악원, 비구니회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도 제안했습니다. 민추본 등 시민사회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일본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피해자 명예회복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뉴스인 뉴스에서는 강창일 전 주일대사를 만났습니다. 1년 6개월간 주일대사를 맡은 소감과 성과, 한일 양국 정상회담 전망, 국민 통합과 화쟁의 정치를 위한 조언 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불교 정화운동의 중심에 서서 통합종단 출범을 이끌고 조계종의 기틀을 다진 총무원장, 수년간 무문관수행에 정진한 선사이자 청정율사 등 다양한 수식어가 있지만 업적에 비해 관련 연구가 많지 않았던 경산대종사를 조명하는 의미 있는 학술대회가 열려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통합종단 출범 직전과 통합종단 이후 제3대 9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하며 한국불교 격동기의 종단을 이끌었던 수장, 경산대종사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이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한불교 조계종의 정법단간 경산대종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경산 스님을 연구하지 않고선 조계종의 교단 전승을 고찰할 수 없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대한 산맥과 같은 분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그동안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점은 많은 아쉬움을 남게 합니다. 통합종단 출범을 주도하고 종비생 제도와 군승제도 확립, 동국 역경원 개원 등 현재 조계종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던 경산 스님을 조명하는 자리에는 상좌인 원로위원 자광 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원, 동국대 이사장 등 종단 주요 직책을 25년간 역임하면서도 작은 남자의 범을 정도로 평생 청빈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러한 학월 경산 대종사님의 삶은 우리에게 출가 수행자의 본분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학술대회는 수행과 지계 등 경산 스님의 철저했던 수행자적 삶과 정화불사와 통합종단 출범 등 현재 조계종의 기틀을 다졌던 종단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양하게 조명했습니다. 승가의 구성원이 서로 의견을 조율하며 화합하는 불국토를 만드는 것이 경산 스님이 궁극적으로 지향한 정화의 완성이었습니다. 평생 계율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지키며 나아가 사부대중에게도 독려함으로써 한국 불교 발전과 중흥을 갈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은 경산 스님을 시작으로 현대 한국 불교를 이끈 주요 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5년 동안 자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전국 비구니회가 조계종과 선악원의 갈등 고착화를 우려하며 조계종엔 결자 해지를, 선악원은 소속 승려의 조계종 승적 포기를 종용하지 말기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선악원 그리고 전국 비구니회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도 제안했는데요. 난항이 예상됩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선악원 소속 비구니 사찰 보호를 위한 긴급 회의를 개최했던 전국 비구니회가 어제 양자 간의 대화와 화해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조계종과 선악원에 각각 전달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 운영위원장 상덕 스님과 부회장 광용 스님, 총무부장 현진 스님, 종회의원 철우 정관 스님 등은 선악원 소속 비구니를 대변하는 호소문을 조계종 총무원과 중앙종회에 전달하고 해결 방안 모색을 요청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선악원의 탈종단화 중단과 도제의 권리 제한 해제 등 조계종이 결자 해지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은 실제적으로 지금 괴로움이 너무 크셔서 네, 너무 딱하고 어제 직접 그 조사찰 스님들이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비구니 스님들이 정말 울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입법화된 부분에서 해결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종회와 원활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법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잘 풀어야 되는 그런 그 한계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정리하고 또 비군위하고 좀 잘 소통을 해가지고 빨리 이게 법적으로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것을 먼저 풀고. 이어 전국 비군위회는 안국동 선악원을 방문해 한국불교 정화의 산실이었던 선악원의 상징성을 인정하면서도 조계종을 벗어난 종단일 수는 없다며 진퇴양난의 기로에 선 비군이들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단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조계종 성적 포기는 용납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수행 도량을 포기하기도 쉽지 않다며 조계종과 선악원, 전국 비군위회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선악원과 저희들이 또 이렇게 서로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창구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선악원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대화를 위한 상설기구 설치에 선악원 측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는 하지만 총림선언과 청와사의 우선 해결이 전제된 만큼 3자 협의체 구성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조계종 중앙종회는 오는 10월 선거를 앞두고 있어 개정안 논의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내년은 일본 간토학살이 발생한 지 10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시민사회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추진위는 피해자 명예회복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를 비롯해 시민, 사회, 종교 등 48개 단체로 구성된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간토 대학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위는 어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을 열고 일본 정부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조선의 학살에 대해서 99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진상규명은 물론 이를 사주한 인물들에 대한 처벌, 문제제기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추진위는 내년 간토학살 100주기를 앞두고 피해자를 추모하고 역사적 기억을 올바르게 계승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먼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간토 대학살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에 나서고 간토 제노사이드 국제학술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간토학살 피해자 추도식은 물론 간토 역사 상설 전시와 청소년 시민들을 위한 순회 전시회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9월 1일 전후에서 99주기에 맞춰서 발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하고 윤명 의원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의원들이 공동 발의할 수 있도록. 간토 학살은 지난 1923년 9월 1일 일본 간토 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 직후 조선인과 중국인 등이 학살된 사건입니다. 조선인이 방화한다, 우물에 독약을 풀었다 등의 유언비어가 퍼졌고 일본인 자경단과 경찰, 군인이 학살을 주도했습니다. 피의자가 이거에 대한 사과, 해명할 수 있는 특별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민추보는 이러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시민단체와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위는 국내외 단체들과 연대해 피해자들에 대한 추도와 진실규명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가 주최한 전국 청소년 사경 공모전에서 광동고등학교 박예진 학생이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총재이자 조계종 포교원장인 범혜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접견실에서 박예진 학생에게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이어 수명중 문서현, 방화초 김동현 학생에게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전달하고 동대부여고 노을, 동대부여중 최예섬, 은석초 김민 학생에게는 특별상을 시상하며 격려했습니다. 범혜 스님은 앞으로도 부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에서 접하고 나라의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목숨을 끊는 참사가 반복되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고인들을 위한 49제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산호위는 어제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와 함께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발달장애인 참사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결의안 통과와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산호위 위원장 지몽스님은 누구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될 때까지 발달장애인 가족과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49제 참석자들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행진하며 발달장애인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찬불가를 제작하고 보급하는 조은법 풍경소리가 54번째 찬불 창작곡집을 발표했습니다. 환희가 느껴지는 견성의 새아침해를 필두로 흥겹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복의 씨앗을 뿌려 부처님께서 부자와 빈자를 가리지 않고 걸식으로 복을 심어주셨던 칠가식, 진정한 행복과 무상함의 깊이를 담은 바람등이 앨범에 실렸습니다. 조은법 풍경소리 이종만 대표는 54집은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다시 희망을 꿈꾸고 일상을 노래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은법 풍경소리는 CD와 USB, 악보 등으로 제작해 어린이 청소년 법회와 불교 학교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일 한국대사로 부임하면서 BTN과 단독 대담으로 각오를 밝혔던 강창일 전 대사가 임무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BTN 뉴스 스튜디오를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귀국 후 바쁜 일정이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일본에서 대사 소임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환송회 때 일본 국회의원도 다수 참여할 정도로 관계가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본에서의 생활 어떠셨나요? 예, 제가 처음에 1년 반 전에 갈 때는 아주 쌀렁했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차가운 바람이 확확 불고 있었는데 그때가 마침 제가 가는 날이 위안부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한국하고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나리다 공항에 내렸더니 일본 기자들이 저 뭐냐 운집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를 아 그런가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코로나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도 이제 시간 여유를 가지고 조금 지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죠. 거기서 이제 저는 본래 그 한일연맹 간사장 회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인들이 좀 있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이. 아까 그 환송회 때는 뭐 70여의 국회의원들 각당 대표들이 와서 이 축사를 할 정도로 많은 지인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 한국 국민들의 뜻을 우리는 일본과의 우호관계 증진을 원하고 있다. 정상화를 원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을 했고 많이 이해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얘기가 잘 돼서 8일로 올림픽 때에 이제 문 대통령께서 오기로 다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때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 와서 그게 좀 아쉽고 섭섭하고요. 제가 이제 지금 현 정부에게도 씨를 열심히 뿌려놓았으니 지금부터 좀 열매를 맺기를 기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뒤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이제 뒤에서 돕겠다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네, 1년 6개월간 대사직을 수행하셨습니다. 한일 관계가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울 때 부임을 하신 건데요. 먼저 임기 중에 성과가 있다면 먼저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국민과 한국 정부의 그 관계 정상화를 원한다는 것을 충분히 전달했고 거기서 이해했다. 그것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올림픽에 가는 것까지 되다가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이제 불발이 돼서 아쉽다. 지금부터는 좀 이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박차를 가해도 되지 않느냐. 물론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네, 대사로 계시는 동안 양국의 정상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또 그만큼 분위기가 바뀐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일본과의 관계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일본 언론에서도
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분위기가 좋습니다. 다음에 한국에서도 이제 정상화하겠다 강한 의지 표현이 있었죠. 그리고 네. 일본의 정치인들도 다 이제 와서 만났고 일본 대사도 만나고 그랬죠. 네. 이 당선인 시절에 이렇게 분위기는 좋은데 빈수레가 시끄럽기만 하다고 그럴 위험이 있어요.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분위기 좋은 것만 가지고는 정상화되기 어렵고 이제 하나둘씩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내용을 채워야 한다 네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한일 양국의 정상회담이 수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윤 정부 출범으로 관계 개선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예, 일본 정부에도 그렇고 한국 정부에도 또한 얘기하고 싶은데 역지사지적 입장. 네. 상대방의 입장이 돼줘야 된다. 지금 일본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 보고 해결책을 갖고 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는 대화하겠다는 자세가 아니죠. 네. 앉아서 얘기하는 속에서 해결책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청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일본 정부한테도 얘기하고 또 한국에서는 이 강제 동원 문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일본이 그것을 역지사지적 입장에서 좀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네. 외교라는 것이 상대가 있기 때문에 100% 승리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측의 입장도 이해하고 또 한국 측도 일본은 왜 저런가 여기서 무조건 일본 나쁘다고 얘기할 거 아니고 일본의 입장도 이해하려는 자세 이런 식의 자세 속에서 조금씩 양보해 나가면서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지난해 나가사키에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세웠습니다. 정부를 대표해 제막식에도 참석했는데요. 네네. 강제징용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분위기 여전한데 혹시 네. 해법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일본 정부의 입장이 그렇고요. 네. 또 많은 일본 사람들은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정부 특히 우경화된 그 분들에 의해서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상식적 선에서 강제 동원 했죠. 네. 그리고 또 강제 사역, 노동 현장에 강제 노동 당한 게 그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면 곤란하죠. 그렇지만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는 좀 해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인 강제 노동자 연행 동원된 자들에 대해서는 유령비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유령비가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 둘씩 유령비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일부러 시간 내서 이제 나가사키에 갔었어요. 예, 상징성이 있어서 그래요. 네. 예. 원로 정치인으로서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대선 이후에 진영 갈등은 물론 당 내에서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양상인데 국민 통합과 화쟁의 정치를 위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국회 정각회 재건하고 그리고 회장도 쭉 오랫동안 하면서 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의도에 퍼졌으면 좋겠다. 늘 이런 식의 생각을 해요. 화쟁 원효대사의 화쟁 사상도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불교에서는 중도. 네. 양극단에 치우지 않고 가운데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이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를 바랬고 우리 정각회는 여야가 없습니다. 여야가 없이 그냥 전부 다가 이 불교 진흥을 위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참 잘 서로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국회가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싸움을 하더라도 그 화쟁이라든지 중도 사상을 가지고 묶어내가지고 생산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창조적인 그런 생산적인 국회 만드는 것. 그렇지 못하니까 국회는 늘 국민으로부터 참 배척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 국회에서 이 후배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워라. 이렇게 중도가 뭔지, 화쟁이 뭔지, 다름 속에서 찾아내는 것. 이게 정치가 아니냐. 정치의 본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정치계에서도 교육계에서도 대사님의 역할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제가 이제 본래 대학 교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정치판에 와서 한 20여 년 있게 됐는데
이제 지난번에 동국대학교 석자 교수하면서 대학원생들한테 가르치다가 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대학에 들어가서 학생들 가르치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일본 문제 전문가고 한일 의원연맹 회장도 했고 대사도 했기 때문에 한일 간의 정치인들의 교류, 여기에 그 가교 역할을 또 하고 싶고요. 또 우리 당내에서는 이제 후배들한테 참 부처님의 가르침 화쟁이라든지 중도 사상 이런 것도 많이 설파해야 되고 싸움하지 말아라. 서로 다르다는 것을 틀리다고 하지 말고 다름을 인정해 나가면서 뭔가 찾아내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원로 정치인으로서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